자, 제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거시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시드뱅크 역할의 변천사. 자, 첫 번째는 항상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가시면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역할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용 사례 분석인데, 사례 분석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시드뱅크의 국내외 활용 사례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중간에 본문을 중간에 딱 떼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세부 내용에 가까운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뱅크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드뱅크의 발전 과정과 세계적 전망. 자,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그냥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 등장 배경 및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1950년대를 기점으로 현대 문명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이 숲과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결과 지구에 있는 산림의 약 50%가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시드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드뱅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배경이 나올 수도 있겠고 변천사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는 발전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계속 봅시다. 특히 지구에 현존하는 생물 2천만 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열대우림은 각종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고, 매년 3만 종에 이르는 생물이 멸종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자를 저장하여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품종의 유전자를 씨앗 형태로 보존해서 관리하는 시드뱅크가 등장했다. 등장한 배경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된 것들이 나오면은 변천사일 거고, 아니면은 세계적 전망이 나온다 또 될 수 있고, 배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보존하여 관리하는 시드뱅크가 등장했는데, 시드뱅크는 실생활의 종자를 종류별로 보관할 수 있고 농가에 공급할 수도 있고, 또한 특정 식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존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0개의 시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시드뱅크는 영국에 있는 이런 것들이고, 우리나라는 87년에서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변천사도 아니고 발전 과정도 될 수 없죠. 그래서 배경 및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제목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푸실 수 있는 방법.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하나 보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요. 다음은 보기에 제시된 글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통화 스와프잖아요. 오케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기를 보자고요. 보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와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는 때는 앞선 사례와 같이 뭐가 있어요? 사례가 있겠네. 앞선 사례. 우리는 하나 알겠습니다. 앞선 사례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특히 미국 달러와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양국 간의 상호교환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상대국
이 미국의 달러를 빌려다 쓰는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진행하여 교환국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감수해야 되는 비용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건 앞선 사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보자고요. 앞선 사례. 자,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앞쪽에 이로 인해 통화 스와프가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국가 간 통화를 맞교환하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이건 사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통화 스와프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죠. 통화 스와프란 이렇게 하면서 정의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는 사전에 결정한 비율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는 사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다를 볼까요? 나아가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자국 통화, 상대국 통화를 맞교환함으로써 유동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용상 차입에 해당하지만 자국의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올 수 없으므로 통화 스와프 형식을 띠며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 뒤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와의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와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의 달러가 필요한 다수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총 14개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와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는 때는 앞선 사례와 같이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어디에서입니까? 라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라 문단 뒤에 이것이 이야기를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라 뒤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